요즘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시작되고 너무 빨리 끝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만 조금 힘들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라며 그만둡니다. 연애를 시작하지만 조금 불편하면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라며 헤어집니다. 직장에 들어가지만 조금 버거우면 이 회사는 나랑 안 맞아라며 사표를 냅니다. 공부를 시작하지만 조금 어려우면 나는 이쪽 재능이 없나 봐라며 포기합니다. 손절, 포기, 이직, 정리, 이런 단어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들이 자주 들립니다. 빠른 포기가 미덕이에요. 안 되면 다른 걸 해야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접어야 해요. 고집부리면 손해예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 더디면 포기하고, 조금 막히면 포기합니다.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진짜 한계까지 부딪혀보지도 않고 섣불리 안 되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생 무엇 하나 끝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작은 많지만 완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신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셨습니다. 힘들어도 더뎌도 막혀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까지, 장사를 시작하면 자리 잡을 때까지, 빚을 지면 다 갚을 때까지, 자식을 낳으면 다 키울 때까지 끝까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알고 계셨으니까요. 진짜 결과는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평생 만약 끝까지 갔다면 이라는 의문만 남는다는 것을.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취와 평범한 실패 사이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는 의지에 있다. 재능 있는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가본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적은 것이다. 쇼펜하우어 자신의 삶이 바로 그 증명이었습니다. 그는 26살에 첫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출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철학이 담긴 역작이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을 바꿀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는 창고에 쌓인 책을 폐지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무도 그의 철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절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지 그래. 철학은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포기했을 것입니다. 나는 철학자로서 재능이 없나 봐.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길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내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끝까지 가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계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계속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무명이었지만 계속했습니다. 30년이 지나도 가난했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60대가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학자들은 그의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유럽 전역에서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10년 만에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20년 만에 그만뒀다면, 우리는 지금 쇼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의 위대한 철학도, 그의 깊은 통찰도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40년을 기다렸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갔다. 그리고 이제 안다. 진짜 보물은 끝에 있다는 것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결코 볼 수 없는 그 보물이 끝에 있다는 것을.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끝까지 가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끝에 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다가
수학 직전에 포기하는 농부를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끝까지 가보라. 정약용 선생의 삶 자체가 바로 끝까지 가보기의 실천이었습니다. 39살에 유배를 가셨습니다. 18년. 그 긴 세월 동안 선생은 수없이 포기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고 싶다.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차라리 모든 걸 버리고 평범하게 살까? 하지만 선생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선생은 생각하셨습니다. 유배라는 이 상황을 끝까지 가보자. 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 그래서 선생은 매일 아침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연구하셨습니다. 1년, 2년, 3년, 10년, 15년, 18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8년 후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 선생의 손에는 500권이 넘는 방대한 저술이 있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조선 후기 최고의 학문적 성취였습니다. 만약 선생이 3년 만에 포기하셨다면, 만약 선생이 10년 만에 그만뒀다면 이 위대한 업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은 유배에서 돌아온 후 이렇게 쓰셨습니다. 18년이라는 세월이 길게만 느껴졌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이렇게 다짐했다. 오늘 하루만 더, 오늘만 버티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다 보니 어느새 18년이 지나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끝까지 간다는 것은 먼 미래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반면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입사한 지 3개월 만에 퇴사하고,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헤어지고, 공부 시작한 지 2주 만에 그만두고, 운동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포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안 맞으면 빨리 정리해야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기회를 찾아야죠.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은 수십 번 하지만 끝까지 해본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올해 80살이십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작은 식당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3년은 정말 힘드셨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도 한 팀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빚은 늘어갔고, 가족들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이제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매일 포기하고 싶었지.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 3년은 해보자. 끝까지 가보자. 진짜 안 되는지 확인해보자. 그래서 버텼어.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단골 손님이 생기기 시작했어. 저 집 음식은 맛있어. 저 집 주인은 정직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지. 5년째 되니까 자리를 잡았고 10년째 되니까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 됐어. 그렇게 40년을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3개월도 안 돼서 안 되나 봐. 그러고 접어버리더라고. 그런데 말이야, 진짜 결과는 3개월에 나오지 않아. 3년은 해봐야 알 수 있어. 아니, 어떤 건 10년은 해봐야 알 수 있어. 할아버지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가본 사람만이 진짜 결과를 볼 수 있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평생 만약 끝까지 갔다면 이라는 의문만 남아. 그게 제일 괴로운 거야. 내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평생 하면서 사는 거지. 하지만 끝까지 가본 사람은 설령 실패해도 후회가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끝까지 가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끝까지 가본 사람은 후회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이라는 의문을 평생 안고 사는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갔다면? 만약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의문은 평생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유를 남겼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다. 매일 물을 주고 가꿨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고 나무를 베어버렸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바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을 해였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버텼다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을 것을.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나무를 베지 않으셨습니다. 힘들어도 더뎌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확을 거두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강을 건너려면 돌다리를 건너야 한다. 돌다리는 100개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한 사람이 50개째 돌에서 너무 멀다며 돌아간다. 다른 사람은 99개째 돌에서 거의 다 왔지만 힘들다며 돌아간다. 하지만 건너편에 도달한 사람은 그저 묵묵히 100개를 다 걸은 사람이다. 50개를 걸었든 99개를 걸었든 끝까지 가지 않으면 모두 같은 결과다. 강을 건너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은 100개를 다 걸으신 분들입니다. 50개째에서 너무 힘들다고 돌아가지 않으셨고 99개째에서 거의 다 왔지만 지친다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몇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 처음에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이해해보자.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렇게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혼식을 맞이하십니다. 몇십 년 동안 일한 직장, 가게, 농사. 처음에는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고 더디고 막막하고.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내일까지만 더 버티자. 그렇게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실을 보고 계십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아픈 아이를 간호하고 사춘기 아이와 부딪히고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 그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자 효녀가 된 자식들이 여러분을 모십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시작한 일이 있으십니까? 새로운 취미든 건강관리든 무엇이든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이제 너무 늦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끝까지 가는 법을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그 힘이 여전히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제 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는 의지라는 것을. 재능 있는 사람은 많았지만 대부분 중간에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끝까지 갔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재능은 시작을 쉽게 하지만 의지만이 끝을 볼 수 있게 한다. 정약용 선생도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가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끝까지 가보라는 것이다. 힘들어도 더뎌도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가보라. 진짜 보물은 끝에 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은 평생 그 보물을 볼 수 없다. 쉽게 포기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모두가 빠른 결과를 원하고 모두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모두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가보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번 시작한 일은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빠른 포기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평생 끝까지 완성해온 것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수십 년 함께한 배우자, 다 키운 자식들, 이루어낸 작은 성취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가능했던 것들입니다. 쉽게 포기하는 시대가 왔지만 여러분은 그 쉬운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가셨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한번 시작한 일은 완성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삶이었습니다. 모두가 쉽게 포기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끈기는 오히려 빛이 됩니다. 모두가 중간에 그만두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완성은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내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평생 보여주신 그 끈기가 이 쉽게 포기하는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아십니다. 진짜 보물은 끝에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만 더, 내일까지만 더, 그렇게 끝까지 가보십시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고맙습니다.